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과거 행적을 둘러싸고서 지금 여당이 아주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헌법재판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미선 재판관인데요.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추진이라는 기구의 그 간부를 맡고 있다. 그런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이미선 재판관은 문형배 대행과 함께 오는 4월 퇴임을 앞둔 상태입니다. 변호사인 친여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추진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걸로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 헌재가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유감을 표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했지만 추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결정합니다. 이 판단을 앞두고서 여권에서는 더욱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에 대해서도 우려와 또 걱정, 그다음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탄핵 소추가 위헌인지를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한 대행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을 해온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법재판관의 우리법 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 모두 4명이라며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것도 아닌데 왜 헌재가 앞장서서 심판을 강행하냐면서 특정 이념 세력이 탄핵 심판을 주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헌재가 일하는 것을 보면 특정 집단의 하수인인지 국가 운명의 최후 보루인 헌법기관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념 편향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마은혁, 이미선, 문형배 이 세 사람은 재판도 해볼 것도 없이 그냥 이미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계선 재판관까지. 이 3명의 재판관이 그대로 관여한다면 편향적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런 여당의 공세가 헌법재판소 흔들기라고 공격합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문형배 대행이 과거에 쓴 글이나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안부 글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다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면서 여당이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엔 국회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승래 수석 대변인 발언도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자기의 이념 지향에 따라서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를 넘는 국민의힘의 헌법 질서에 대한 공격, 총기 난사를 좀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해서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의 편향성, 공정성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의 경우에는요, 이제 과거에 SNS에 올렸던 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나눴던 그 SNS상의 그 나눴던 글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파면 결정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를 걸면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도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공수처를 비판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다 서부지법을 비판하고 결국 폭동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기소되자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공격에 나선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친분 관계가 오죽 그 근거가 없으면 2011년에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친 상태도 일단 문제 제기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또 확인되지 않습니까? 정치 편향적인 비판 역시 2019년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당시 아마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적격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미선 재판관과의 관계 때문에 유보가 됐었지만 당시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판결에 있어서였던 편향성 문제가 없다고 봤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간에 아무 근거도 없이 문형배 재판관 또 이미선 재판관 또 정계선 재판관이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고 또 결과를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내기 위한 비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무슨 문제든지 처음에 원칙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국회가 이 추천이 3명인데 여야 1명씩 여야가 합의해서 1명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꽤 늦췄고 나중에 결국은 본인들이 2명을 지금 추천했지 않습니까?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사실상 압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는 헌재 공정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많은 지금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 이게 지지부진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내려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결정을 보면 인용과 기각이 4대4로 엇갈렸습니다. 자, 물론 이 인용을 한 4명의 이제 지금 문형배, 이미선 이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제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위법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단 이틀밖에 근무하지 않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연 이게 어떤 인용될 만큼 중대한 범죄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재판관들의 어떤 과거의 행적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촉발시킨 게 아닌가.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굉장히 선입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